자, 지금부터 이제 개발론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있죠? 요 개발론이 있는데, 자, 개발론에서 딱 두 문제 물어봅니다. 두 문제 정도 거의. 첫 번째는요, 그 밑에 개발의 단계라고 있어 없어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물어봅니다. 한 문제. 그리고 그 밑에 개발의 형태 있어 없어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도 한 문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문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부터 개발의 다양한 형태 있죠? 요걸 먼저 알아볼게요. 그런 내용을 싣고 있는 게 159페이지부터입니다. 맨 위에 보면 부동산 개발의 분류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우리 교재는 43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436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160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비공영 개발 혹은 민간 개발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441페이지 있을 겁니다. 441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그 162페이지에 그 딱 중간에 보면 민자 유치 사업 있죠? 요거는 443페이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문제 물어봐요.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개발이 뭐냐? 맨 위입니다. 맨 위에. 자, 개발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생활, 레저, 작업,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요걸요 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인간에게 생활하면요, 뭐 주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그다음에 레저 하면요, 뭐 골프장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장. 작업하면요, 요거는 뭐 그 공장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공장. 그다음에 쇼핑 공간 하면요, 뭐 상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걸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자,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거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걸 제공하겠다. 이런 걸 뭐라고요? 개발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공장이나 아니면 상가 같은 거 지어서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언덕배기다. 그러면 언덕배기에다 바로 건물 지으면 안 되겠죠? 좀 깎는 작업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땅이 움푹 파여 있고 그러면 이제 흙도 막 덮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걸요 정지 작업한다 해줍니다. 정지 작업. 땅을 반반히 고르는 작업 있죠? 그리고 자, 이제 도로 같은 거 미리 다 깔아 놓거나 아니면요 부지 남겨 놓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거 안 깔고 나중에 건물 지은 다음에 거기다 통과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전부 다 미리 다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것도 요즘에 다 땅수도 다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도시 개발 사업이라더라도 200만 제곱미터가 초과하는 것들이죠. 아니면 200만 제곱미터가 초과하는 택지 조성 사업이라든가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려면요, 반드시 이제 땅 속에다가 둥그런 통을 집어넣습니다. 이걸 공동구라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공동구.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뭐 전기라든가 통신 이런 거 있죠. 아니면요 가스관이라든가 기타 열기관, 기타 여러 가지 그 수도관 같은 거 있죠. 다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이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짓거나 나머지 각종 이제 구축물을 구축한다 해줍니다. 뭐 수영장 시설을 한다든가 골프장 시설을 한다든가 이거 더 뭐라고요? 구축물을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개발은 그 두 가지 형태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작업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합니다. 조성 공사한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창조하는 작업 이걸요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에 의한. 자, 여기서 두 가지 합쳐서 이걸요 개발해 줍니다. 개발. 그 밑에 볼게요.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자,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국가라든가 지자체, 공사 이런 것들이 개발의 주체라는 얘기죠. 이걸요 공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공.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제1섹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섹터. 그다음에 개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개발의 주체가 민간 해줍니다. 개발의 주체가 뭐라고요? 민간. 그리고 이거를요 제2섹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섹터.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제3섹터 이렇게 합니다. 3섹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죠? 너 보일 거 아닙니까? 뭐 건물 짓고 하니까. 근데 이런 거 하려면요, 이 지역이 뭐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러면 그거를 도시지역 같은 거 바꿔놔야 돼, 안 바꿔놔야 돼요? 바꿔내야 되는데, 그럼 또 이것도 개발의 일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죠. 이런 거 무용적 개발을 하면 되겠네요.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든가 농지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답을 하고요. 무용적 개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도 건물도 짓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걸요. 유형적 개발이다.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자, 단순 개발 방식은요. 어떤 사람이 땅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자기 땅에다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환지 방식과 그 밑에 매수 방식은요. 우리 공법을 공부하니까 이 그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 아니면요 도시 재개발 사업 할 때 있죠. 그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인데 환지 방식은요. 택지를 개발한 후에 개발된 토지를요 원래 소유주한테 나눠주는 형태 있죠. 다시 나눠주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환지 방식이라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이걸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렇게 합니다. 구획 정리 사업. 그다음에 매수 방식을 다른 말로 수용 방식 해줍니다. 자, 수용 방식은요 강제로 땅을 사들인 다음에 수용한 다음에 개발을 진행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매수 방식 혹은요 수용 방식 해주는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이걸 택지 공영 개발 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지 공영 개발 사업. 그리고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혼합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혼합 방식. 오른쪽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공공개발이란 보통 이제 1섹터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의 주체가 공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거 있죠. 이걸요 제1섹터 개발, 공공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볼게요. 환지개발 방식은요. 토지 이용 효율이 낮은 토지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받습니다. 이전받아서 개발하여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 효율이 높은 토지로 전환하여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라든가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 이걸 공법에서는요 채비지 보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제외한 토지를요 원래의 소유주한테 돌려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환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공법을 다 공부하죠. 1차 하시나요? 아니죠. 제가 그 몇 번 이거 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볼게요. 자, 혼합 방식은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런 거에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합니다 하시면 돼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라서 자, 신개발은요 원래는 농지라든가 임야였는데 이거를요 택지로 전환 후에 개발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신개발,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농지 이런 거에다가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신개발해 줍니다. 재개발은요 기존의 택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을요 재개발하는 겁니다. 요 주변에 있는 땅이 다 택지 아닙니까? 택지가 뭐예요? 건물을 지어져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 아닙니까? 이걸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지나치게 낙후돼 있거나 이래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을 뭐라고요? 이거를 재개발 사업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 부동산 학자들은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아는 대로 이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자, 맨 먼저 이제 철거 재개발이다. 그다음에요 개량 재개발, 그다음에 뭐 수복 재개발, 마지막으로요 보전 재개발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여기까지는요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노후화가 돼 있다. 근데 요 보전 재개발은요 아직 노후화가 됐어 안 됐어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철거 재개발은요 말 그대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형태 있죠. 다 때려 어떻다고요? 부수고 다시 짓는 형태, 철거하고 다시 짓는 형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철거 재개발입니다. 개량 재개발은요 리모델링 이런 형태로 이런 거 위주로 도시를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리모델링 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시설을 확장할 수 있거나 확장하거나 아니면요 뭐 개선한다 해줍니다. 아니면 첨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이 확장한다는 얘기는요, 이 기존 시설이 있다면, 자, 요거를요, 이 층수를 올리거나 아니면요, 뭐 연면적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확장한다. 개선은요, 우리 대수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수선. 지붕 틀이라든가 내력벽 같은 거 있죠. 이걸 손을 보는 거 이런 걸요, 대수선한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첨가는요, 엘리베이터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첨가한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요, 개량 재개발해 줍니다. 이런 거 위주로 진행하는 형태. 수복 재개발은요, 건물 자체가 전체로 다 멀쩡한데 엘리베이터만 지나치게 낙후돼 있다는 얘기, 노후화돼 있다. 그러면 그 노후화된 부분만 제거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만 교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요, 노후화된 부분만 뭐 제거한다 해줍니다. 제거한다. 자, 근데 이 보존 재개발은 아직은 노후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화가 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예방 조치하는 거죠. 이걸요, 보존 재개발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자, 아직 이제 나이가 한 40세, 50세 정도면 아직 노후화된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가 될 걸 대비해서 허구한 날 불로장생 보약 먹는다든가 이렇게 있죠. 아니면요, 안티 에이징 해갖고 우리 이제 어떤 화장품이라도 뉴스킨이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다단계로 파는 화장품이 있는데 그거 그게 이제 약간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인데 허구한 날 그런 그 안티 에이징 화장품이죠. 이런 것만 찍어 바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걸 뭐라고요? 보존 재개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이거 지울게요. 자, 그 옆에 볼게요. 그 밑에 문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수복 재개발은 노후화된 부분만을 제거하는 개발이죠. 이걸 뭐라고요? 수복 재개발해 줍니다. 자, 지금부터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먼저요. 자, 개발의 주체가 공공이 있죠. 공공.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얘네들이 개발의 주체가 된 걸요, 공영개발 이렇게 표현할게요. 공영개발. 그 다음에 개발의 주체가 민간이라는 얘기죠. 이걸요, 비공영개발 혹은요 민간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개발. 그 다음에 자, 개발을요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이걸 보통 민자유치사업의 형태로 참여합니다. 민자유치사업의 형태로 공동으로 진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개발은요, 또다시 한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형태. 먼저 이 자체개발이다. 자, 자체개발은요,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 개발 방식 있죠?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르면요, 단순 개발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기 땅을 자기가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여기서는 자체개발 이렇게 개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주공동사업은요, 땅 주인하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동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뭘 한다고요? 동업한다. 동업하게 되면 자기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뭘 갖게 된다고요? 지분. 나중에 이익을요,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나눠 가져요. 자, 세 번째는요,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요,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맡기는 형태. 마지막으로요, 기타 잡다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기타 잡다한 방식. 자, 일단 이제 지주공동사업은요, 크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공사비를요,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분양금 지급 방식.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알고 계시고, 자, 신탁 방식은요, 크게는요,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토지 신탁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게요. 그다음에 기타의 방식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해서 신디케이트를 얘기합니다. 신디케이트. 그리고 또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자, 하나 정도 한다면요, 그 차지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차지라는 게 땅을 빌려서 개발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차지 방식이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민간 개발의 형태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민자 유치 사업은요, 크게는 3가지가 있는데, 먼저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빌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가 정부에서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이걸요, BTL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건물을 짓게 하는 겁니다. 도로 같은 거 깔게 하고, 그 다음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이거 오퍼레이터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를요 BTO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소유권도 가져가라는 얘기죠. 운용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BO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순서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이 두 놈은요. 자, 순서를 BLT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BOT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요거랑 요런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는데, 자, 그래도 한 문제가 보통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공영 개발은요, 개발의 주체가 누구예요? 개발의 주체가 뭐 공공이라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 정치는 할 것이지 왜 시장에 들어와서 개발 사업 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죠. 그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요 시장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 예컨대 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이 도로라든가 철로라든가 항만 이런 거 있죠. 철도 이런 거를요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하러 내가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까냐? 남들은 돈도 안 내고 막 이거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도 이러는 겁니다. 나도 뭐하러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까냐? 나도 남들이 깔아놓은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도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개입합니다. 형평성. 자, 우리 극빈층 같은 경우에는요 때로는 집 살 돈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리고 또한 임대료도 못 낼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방치해 놓고 과연 성공한 사회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극빈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목적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민간 개발 알아보는데, 요거는 이제 이 교재마다 이 분류 양식을 다 달리합니다. 달리해요. 다만 제가 이 책 저책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그래도 가장 합당한 분류입니다. 합당한 분류. 그래서 그저 문제에서 뭐 이건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건 여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내용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맨 먼저 자체 개발 알아보겠습니다. 자체 개발은요. 자,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원룸 하나 짓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사업도 기획하고, 자, 그 다음에요. 자, 자금도 자기가 조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건물도 자기가 직접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자체 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개발하고요? 자체 개발하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건물을 짓는 거 있죠. 건물 짓는 거 이거는 뭐 우리 TV에서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요 어디 뭐 나무떼기 같은 거 주워다가 이제 건물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원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교하게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보통 도급 발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급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일의 완성만 도달하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자체 개발 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체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한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에 자, 아무래도 사업 수행 속도는 매우 빠르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수행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개발의 전문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 건물을 잘못 기획하고 또한 자기가 또 건물 잘못 지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분양 같은 거 해보지 않았으니까 분양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위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직접 또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자금 조달 부담도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개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잘못된다면 아무래도 위기 관리 능력 있죠. 이런 게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지주 공동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주 공동 사업은요 말 그대로 땅 주인하고 그다음에요 개발업자가 동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뭘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동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게 있고, 오른쪽 볼게요. 자, 161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있어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분양금 공사지급형에서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잠깐 조금 이따 언급을 한번 할 겁니다. 이렇게. 자, 먼저 오른쪽 메뉴에 161페이지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요. 자, 일반적으로 얘네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소유자는 땅을 댑니다. 소유자는 땅을 대고, 자, 개발업자가 이제 자기 어떤 개발했던 노후화라든가 추가 자금을 조달해서 건물을 이렇게 올리는 식입니다. 개발업자가. 자, 이때 개발업자가 이때 이제 이익을 나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요, 완성된 건물을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요걸 가지고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나누는 형태입니다. 알겠나요? 가장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합당하겠네요. 자, 토지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고 개발업자는 2억을 투입해서 건물 지었다고 치자. 그러면 총 소유된 자금이 얼마예요? 5억이죠. 그러니까 요걸 기초로 해서 이 돈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3은 누가 가져가요? 소유자가 가지면 되겠네요. 5분의 1은 누가 가져가요? 개발업자가 가져가면 되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해줍니다. 공사비 뭐라고요? 분양금 지급형. 이렇게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왼쪽 맨 아래 볼게요. 자, 160페이지 보시니까 공사비 대물 변경이라고 있죠. 대물이라는 게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그 얘기는요, 나중에 건물의 일부를 떼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의 일부를요, 떼어주는데 사전에 약속한 지분에 따라 떼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요,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고 개발업자는 2억을 투입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총 소유된 금액이 결국은 화폐 가치로 한다 5억 들어간 거죠. 그렇잖아요? 투자 자금이.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건물 나눠 갖는 겁니다. 건물을 운영하기 전에 건물을 나눠 갖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 가져요? 자, 아무래도 5분의 2는 누가 가져가요? 예, 개발업자 가져가면 되겠네요. 개발업자. 나머지 5분의 3 누가 가져가요? 자, 소유자 가져가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실행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그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게요. 신탁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탁 방식은요,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신탁 방식은 크게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신탁 방식이다. 자, 어쨌거나 우리 둘 다 이제 신탁 방식인데, 요거는 신탁법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신탁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탁 방식 하면 주로 요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별말 할 수 있는 이걸 얘기하는데, 넓은 의미에는 이것도 다 신탁 방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묶어서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묶어놓은 겁니다. 어쨌거나 토지 소유자가 땅은 있는데 개발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신탁회사, 뭐 개발업자에서 상관없습니다. 신탁회사한테 내 땅 좀 잘 개발해 달라고 맡기는 거 있죠. 이걸 신탁한다 얘기입니다. 뭘 한다고요? 신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가 자, 개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발 신탁회사한테 자, 내 땅 좀 잘 개발해 달라고 맡기는 형태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는요, 자, 얘는 이제 믿고 맡은 자 있죠? 이거 수탁자라는 겁니다. 믿고 맡은 자를 뭐라고요? 수탁자. 그럼 믿고 맡긴 자를 뭐라고요? 믿고 맡긴 자를 위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위탁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 사업 수탁 방식 이렇게 해도 맞는 거고, 사업 위탁 방식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탁, 이 사람 입장은 위탁 아닙니까?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얘기. 자,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얘는요, 자, 이 믿고 맡길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전한 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전한다고요? 형식적. 우리 등기부에 보면요, 등기부에 이제 표제부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이 갑구에다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 사람한테서 여기로 넘어갔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갖고 보면. 근데 여기에 등기 원인 자체가 뭘로 나와 있다고요? 신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맞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뭐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보통 이제 얘는 소규모 개발 사업, 이건 보통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주로 활용합니다. KB 부동산 신탁이라든가 한국토지신탁 이런 뭐 대규모 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데, 자,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겁니다.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농사만 지었습니다. 평생을 60년 이상 농사만 지었는데 어느 날 자기 땅이 도시적으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오피스 같은 거 하나 지어서 뭐 분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건물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없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이유는요, 신탁회사 그러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서 나 우리한테 맡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쏙 그냥 빠져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빠져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사업도 다 기획하고 자금도 다 조달하고 그다음에 건물도 다 짓고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까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수수료 빼고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런 이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개발 사업의 주체가 신탁회사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하고요? 신탁회사예요. 이 사람이 사업도 기획하고 자금도 다 조달해야 돼요. 추가적인 자금도 조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탁법에 따르면요, 믿고 맡길 때 수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증권. 그래서 나중에 수익 증권을 갖고 있는 자가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신탁회사가 다 이제 자금도 조달해서 자기가 자기네들 직접 건설사도 운영한다. 그럼 직접 지으면 돼요. 건설사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설사한테 이제 도구 발주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완성이 되면 이제 분양이나 임대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분양이나 뭘 한다고요? 임대도 해야 돼요. 그리고 얘들 들어간 비용을 다 빼야 됩니다.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랑 동일한 점이 있다면, 문제에서 얘네들은 무조건 사전에 약속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겁니다. 뭘 취득한다고요?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취득한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사업이 성공하면 크게 지분을 가져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사업이 실패하면 못 가져가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사업이 성공 여부를 떠나서 뭐라고요? 사전에 약속한 수수료 있죠? 요걸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긴 이익을요, 누구한테 줘요? 수익증권의 소유자 있죠? 요주한테 주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갖고 있다면 소유자한테 주면 되는데, 소유자가 돈이 급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간 사람 있죠? 수익권을 사간 사람한테 줘야 돼요. 이런 형태. 얘는요,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이 사업에 깊이 좀 개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사업도 기획합니다. 그리고 자금도 다 조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개발 사업의 주체가 소유자다 해줍니다. 소유자, 사업의 주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추가적인 자금도 다 조달해야 돼요. 자금도 조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이렇게 생긴 자금을 가지고 이 건물 지어 앉아요. 짓게 되면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는 신탁회사 이것도 맡아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분양이 신탁 방식은요, 분양이나 임대가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도 행여나 들어간 돈이 있다면 비용 다 빼야 돼요. 비용 빼고서 남는 이익 있죠. 수수료 빼고 남는 이익을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얘는요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얘는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이전합니다. 얘는 사업 주체가 누구라고요? 소유자고. 얘는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신탁회사입니다. 둘 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둘 다 뭘 챙긴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개발했다는 이익을, 지분을 가져간다면 틀린 겁니다. 뭘 챙긴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입니다. 참고. 자, 16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 있어 없어요? 이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시험에 안 물어봐요. 자, 얘는요, 이 사업 수탁 방식과 거의 비슷한데, 건물이 완성되죠? 그러면 수인탁회사가 일괄해서 임차합니다. 건물을 뭐라고요? 일괄 임차한 다음에 임대사업합니다. 그럼 임대사업은 임대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서로 약속한 비율에 따라 나눠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수수료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임대가 잘 되면 만동 가져가는 거죠. 일종의 지주 공동사업입니다. 일종의 뭐라고요? 지주 공동사업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기타 이제 잡당한 방식 중에 161페이지 맨 아래 보면 투자자 모집형 있어 없어요? 이거 아까 얘기하는 신디케이트인데 이거는요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투자자 모집형.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컨소시엄은요 어떤 개발 사업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걸 뭐라고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하철 공사 같은 거 할 때는요 이거 무지막지한 대규모 건설 사업이죠. 그러면 지하철역 그 공사 구간 같은 데 보면요 구간마다 그 다 건설업체가 다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예를 들어 김포에서 그 영종도까지 이 대공항 고속도로 있죠? 이거 무지막지한 대규모 건설 사업 아닙니까? 바다 밑에다가 그 기둥을 세워서 다리 올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지막지한 개발 사업인데 이거를요 건설사 혼자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무지 많이 걸리니까 보통 이제 구간별로 쪼개서 여기는 A 건설사가 맡고 B가 맡고 C, D, E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형태를 뭐라고요? 예, 컨소시엄 구성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이거를요 A 너는 여기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8차선 도로 만들고 얘는 3차선 도로 만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얘가 이제 대표회사가 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별도로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연합법인.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면 해산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인데 아무래도 이 사업의 가장 성공 요인은요 상호 이해 조정 있죠. 이런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상호 이해 조정.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닷가로 간다고 했잖아요. 바닷가. 어떻게 산으로 갑니까? 아무리 그잖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맞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하나 넘겨볼게요. 자, 이번엔 차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차지라는 게 뭐냐면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걸 차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구차지 방식이다. 얘는 뭐라고 할까요? 신차지 방식 해줍니다. 자, 구차지는요 옛날식 차지 방식. 요거는요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입니다. 어쨌거나 토지 소유자의 땅을요 이 개발업자가 빌리는 겁니다. 개발업자가 이 땅을 빌려요 안 빌려요? 빌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의 땅을요 이렇게 개발업자가 이 땅을 딱 빌리는 겁니다. 개발업자가 빌리는데 자 그냥 말로만 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가 권리를 설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보통 이제 그 차지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한다 해줍니다. 차지권. 이건 또 뭐라고요? 차지권. 이 차지권은요 일본식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라고요? 일본 책을 갖다 베끼다 보니까 이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 안 바꿔놔서 그래요. 어쨌거나 이 차지권을 우리나라로 치면요 지상권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라고요? 지상권. 지상권이 뭐예요? 타인의 땅에다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타인의 땅을 빌리는 권리 있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요?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랑 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나중에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을 목적이 있어요. 돈 비싸게 팔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빌릴 때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빌리는 형태입니다. 권리금. 근데 얘는요 나중에 완성된 건물 돌려줄 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 공동사업 형태가 돼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동사업인데 아무래도 개발 기간 동안에는 한 푼도 못 받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애들 학비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개발 기간 동안에 자, 이 차지료 형태로 이익을 우선 지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의 일부를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지료 혹은 임대료 형태로 미리 지급한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건물이 이제 빌려서 완성되면은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제 3자한테 판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차지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합니다. 야, 부라는 게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이 건물을 구입했다. 그러면 건물은 내 거예요. 알겠죠? 근데 땅은 누구 거라고요? 소유자 거예요, 소유자 거. 차지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 근데 요거는요, 완성된 건물을요, 돌려줄 사가 있다겠죠? 근데 이제 토지는 이제 무상으로, 왜냐면 빌린 거니까 무상으로 반환해야 되겠네요. 다만, 건물도 무상으로 반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는 시가로 양도하는 형태. 시가로 어떻다고요? 양도하는 형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자,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오른쪽에 5번 볼게요. 5번. 오른쪽에 5번. 자체 개발 사업은요,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미하는데,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요, 토지 소유자가 모두 분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위험이라든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예요? 소유자입니다. 이익 손실의 귀속도 누구한테 가는 거라고요? 소유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지주 공동사업은요, 보통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 동업한다고 했죠? 동업하는 형식인데,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댑니다.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요, 개발에 따른 노후화라든가 추가적인 자금 이런 걸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이익을 나눠 갖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요,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를 뭐라고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혹은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분양금으로 지급한다면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똑같아요. 이렇게. 맨 아래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다가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요,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로 나눈다면 이는 뭐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이다. 각자 투입된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간다는 얘기죠. 이걸요, 등가 교환 방식 해줍니다. 9번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은요,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이지만, 사업 수탁 방식은요, 소유권을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얘는요,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사업 주체가 누구라고요? 소유자입니다. 얘는요,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하고, 그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신탁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요,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의 부족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예, 부족 자금을 사업 주체가인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뭐라고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컨소시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면서 이걸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했네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서는요, 출자회사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네요. 필요하죠. 배가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 바닷가로 간다고 했잖아요. 바닷가. 하나 넘겨볼게요. 자, 지금부터 요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자 유치 사업이다. 자, 민자 유치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요겁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옛날 뭐라고요? 국민학교. 여기는 전부 다 초등학교 출신 같은데, 저는요, 국민학교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국민학교 출신. 뭐라고요? 국민학교. 이렇게. 어쨌거나 1955년에서 1963년생까지죠. 여기까지를 소위 베이비붐 세대다 해갖고 애들을 무지막지하게 낮에 낀 겁니다. 그래서 집안마다 보통 이제 5남 6녀 막 이랬습니다. 5남 6녀 이 정도 보통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있죠? 우리 어머님 식구도 8녀 2남입니다. 8녀 2남. 그래서 우리 그 이모들 모이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생긴 것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라고요? 8녀 2남. 어떤 집안은요, 9녀 1남입니다. 뭔 녀 1남이라고요? 9녀 1남. 그러면 1남은 이게 머슴에는 그분은요, 맨 앞에 있는 사람 같아요? 맨 끝에 있는 사람 같아요?
맨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것 때문에 그 머슴이 하나 낳겠다고 계속 여자분 낳은 겁니다. 하여튼 무식한 시절입니다. 그때 관행 관습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거나 자, 근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가 1970년대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학교도 국립학교였습니다. 다 뭐라고요? 국립학교예요. 그리고 국립학교고 그 사립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도 대전에서 제가 중앙국민학교라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사립이라고는 유일하게 성모국민학교가 있었어. 성모. 걔네들은 교복 입고 다녔어. 교복. 아시죠? 교복. 우리는 그 짝퉁 나이키 신고 다니는데 걔네들은요 명품 나이키 신고 다니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어쨌거나 자, 그 괜히 막 부러워했던 게 기억나는데 어쨌거나 그때만 하더라도 애들 무지막지하게 나와대니까 막 한 학급에 막 70명 막 이랬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70명. 그리고 학급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거나 걔네들이 그 학교가 이제 70년대 중고 초부터 막 세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학교들이 지금 2020년도니까 한 50년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교체.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이걸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했다가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학교만 지었으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다른 뭐 무슨 노인 복지를 써야 되고 사드도 배치돼야 되고 돈 쓸 때 많잖아요. 이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민간 건설사한테 좀 대신 지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거, 도로, 하천, 항만, 뭐 철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 간접 자본, SOC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이제 이 사회가 급변하게 고도 성장할수록 물류 있죠. 물건 유통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 성장의 가장 전제 조건이 물류입니다. 물류. 근데 이 도로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옛날엔 전부 다 도로 공사에서 예산 편성해서 막 도로를 깔고 했는데 지금은요. 도로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요거를요.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 공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를요. 건설사한테 맡기겠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맡기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자, 이 초등학교라든가 도로 같은 걸 다 다시 지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만들어달라. 근데 문제는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생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초등학생한테 돈 달라면 줘야 안 줘요? 이용자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줘요? 안 줄 거 아닙니까? 수의실 앞에서 너 돈 내고 가라고 하면 내요 안 내요? 메롱하고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용자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는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래. 근데 문제는 도로는요. 도로를 깔게 되면 톨게이트 설치해갖고 지나간 차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초등학교를 빌드해 주면요. 이거 B라는 게 빌드해 줘갖고 민간이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이 건설하면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트랜스퍼라는 겁니다. 소유권을 뭐라고요? 넘겨라. 그럼 그 대신에 우리가 정부에서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 이걸 리스라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리스.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도로 좀 깔아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라. 트랜스퍼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도로 같은 걸 뭐라서 해야 하라고요?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차들이 별로 안 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죠? 여기 그 어디냐면 저기 김포 쪽에서 여기 그 의정부 쪽까지 있죠. 여기 그 이쪽으로 판교 쪽까지 외곽 순환도로가 외곽 순환도 있죠. 있죠. 이게 전부 다 외곽 뭐라고요? 민자 유치도로입니다. 어떤 도로라고요? 여기 김포가 있고 이쪽은 뭐가 있어요? 성남 쪽 있죠. 이렇게 해서 사이에 요 위쪽 구간은 다 민자 유치도로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기 차들이 별로 안 다녀서 거의 요즘에는 막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2010년도경에도 여기 강의를 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그때 차를 끌고 다녔는데 진짜 100m 앞에 차 한 대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진짜 차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톨비가 뭐냐면 그 양주 IC가 막 2,700원인가 막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어. 지금은 1,800원 원이 줄어들었던데 너무 비싸니까 바로 옆에 있죠. 국도가 거기 나 있었습니다. 그걸로 막 다니고 했으니까 거의 안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오다 보니까 막히고 막 그럽니다. 요즘에 막 막혀요. 엄청 막힙니다. 막혀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나중에 차가 안 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하니까 니네들 운영하다가 만에 하나 손해 나면요. 손해 나는 건 채워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BTO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순서. 민간이 초등학교를 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네 소유권을 넘겨라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민간이 도로를 까는 겁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하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하는 걸요 BOT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도로 같은 경우는요 자, 이 그 도로를 자 누가 소유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걸 관리하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로를 사고 팔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관리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개발하고 소유권도 가져가라는 얘기죠. 아웃해주면 자체 소유하다. 개발업자가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까지 하라. 이걸 뭐라고요? BO 방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뭐라에 따라서요? 순서.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162페이지에 오른쪽에 14번 볼게요. 14번. 자, PTL 방식은 만나볼게요.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그러면 B가 나야 됩니다. 순서에 따라 B. 건설한 뒤에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그 소유권을 넘겼다는 얘기죠. 넘기는 대신에 정부에서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 있죠. 정부 입장에서 임대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PTL 방식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PTO 방식은요.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자, 그다음에 정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유권을 넘겼다는 얘기죠. 트랜스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 있죠. 결국 운영해가면서 회수하는 방식 아닙니까? 오퍼레이터가 나야 됩니다. BTO 방식이에요. BTO 방식 맞습니다. 그다음에 BOT 방식은요.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B가 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운영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출한 뒤에 다음에 시설을 정부한테 이전하는 방식이죠. 소유권 그 다음에 넘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BOT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BO 방식은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함께 가져가는 방식이죠. 함께 가져가는 방식을 뭐라고요? BO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BO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에 여기까지를 중심으로 한 문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 있죠?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